강남 아파트 화려한 거실, 상다리가 휘도록 차린 차례상 앞. 모두의 시선이 모인 그 자리에서 술 기운이 오른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이런 데선 체면이 중요합니다. 시장표 선물은 좀. 우리 집안 격이 있는데요. 친척들 앞에서 쏟아지는 모욕의 칼날. 영분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가 순간 사라지고 66년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죠. 손님들 앞에서 더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문 밖으로 내몰리며 닫히는 현관문. 그 순간 굴욕은 분노로 바뀌어 그녀의 눈빛에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구도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3층 옥상에 올라선 장영부는 손때 묻은 물뿌리개로 대파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66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허리는 꼿꼿하고 손길은 여전히 야무집니다. 이놈들아, 오늘도 잘 자랐구나. 영부는 푸른 대파 잎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지만 이 작은 텃밭만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이웃집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시장 상인들의 호객 소리까지 모든 것이 영분에게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옥상 한켠에는 남편과 함께 심었던 상추와 깻잎도 파릇파릇 자라고 있습니다. 영부는 상추 몇 장을 따서 바구니에 담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채소들로도 충분히 푸짐한 한 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30년 넘게 함께한 전기밥솥이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밥을 짓고 있습니다. 부엌 한편에는 낡은 국자와 뒤주, 그리고 작은 장독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독대 안에는 영분이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 고추장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이 공간에서 영분은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체면보다 속이 든든해야지. 영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된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영분의 눈에 창가에 놓인 가족 사진이 들어옵니다. 딸 민서가 한도윤과 결혼식을 올리던 날의 사진입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서의 환한 미소와 정장을 차려입은 도윤의 의젓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 영분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딸 민서는 대기업 하청 정보기술회사인 넥스온테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사인 한도윤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능력도 있고 외모도 준수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면이 있어서 영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지방격이니 체면이니 하는 말을 자주 꺼내는 것이 영분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도 영부는 작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생각에 잠깁니다. 분식집을 하던 시절의 기억들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던 그때, 남편과 함께 꿈을 키워가던 그 시절 말입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영분의 손맛을 찾아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영분은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꾸려가던 그 시절, 비록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다 돌아올 거라 믿었지. 오늘도 그렇게 살자. 영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 그 너머로 펼쳐진 일상의 풍경들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세상입니다. 거창한 꿈이나 큰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영부는 따뜻하게 끓인 김치찌개를 그릇에 담고 갓 지은 밥을 한 공기 떠서 소박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 한 끼가 영분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추석을 맞아 영부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직접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고 손수 담근 김치로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장독대에서 꺼낸 된장으로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민서가 좋아하던 깻잎 무침도 만들어야겠구나. 영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깻잎을 하나하나 씻어서 양념에 묻히고 도라지도 가늘게 채 썰어 무쳤습니다. 호박전도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예쁘게 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지로 싸서 보자기에 곱게 싼 음식들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사돈댁인 한 회장의 강남 아파트는 영분이 사는 구도심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고층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낡은 한복이 초라해 보였지만 영부는 등을 곧게 펴고 보자기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33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웅장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큰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값비싼 가구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서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미묘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상다리가 휘도록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분이 본 것 중 가장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전복, 소갈비, 각종 나물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높다란 제기 위에는 각종 과일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영부는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회장은 7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 부인은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영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사위인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모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보자기는 뭐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몇 잔의 술이 들어간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말투도 평소보다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영부는 가져온 음식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들이에요. 깻잎 무침이랑 김치전, 된장찌개 재료도 있고 호박전도 부쳐왔어요. 그때 도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영분에게 집중되었고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회장의 형님인 듯한 나이 많은 남성이 코웃음을 쳤고 젊은 친척 여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장모님, 이런 데선 체면이 중요합니다. 시장표 선물은 좀. 민서 말 좀 하라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술 기운이 그의 억제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당황하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만해.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거잖아.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성은 무슨 정성이에요? 우리 집안 격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시면 곤란하다고요. 영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성 담긴 거면 족하지. 족하긴 뭐가 족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다 사회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에요. 회사 임원들, 의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 앞에서 집에서 기른 채소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난처하네. 그래도 체면이 중요한 자리인데라는 말들이 영분의 귀에 들렸습니다. 영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그리고 몇몇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도윤아, 정말 그만해. 민서가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다시 말렸지만 도윤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엄마도 좀 알아서 하셔야죠. 이런 자리에서 체면을 생각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회사에서 이미지가 있다고요. 말은 칼이 되어 상위를 가르고 영분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한 회장과 부인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다른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영분을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도윤은 영분을 문간까지 호위하듯 몰아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시죠. 손님들 앞에서 더 이상 분위기 망치지 말고요. 다음에는 좀 더 생각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집 밖으로 밀려나듯 나오는 순간 영분은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이 든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분은 자세를 고쳐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떨리는 손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뺨을 때린 게 아니라 체면을 때렸구나. 하지만 체면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야. 집으로 돌아온 밤 영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들이 담긴 보자기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어보지 않은 깻잎 무침과 김치전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성이 부족했나? 영분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욱 그리웠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득 영분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남편의 유품들이 생각났습니다. 평소라면 건드리지 않았을 그 상자를 오늘은 꺼내고 싶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옷장 맨 위쪽에서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늘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안경,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 몇 권이 나왔습니다. 가장 두꺼운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던 시절의 매출 기록부터 시작해서 각종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영분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넥스온테크 투자 관련. 남편의 글씨로 적힌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영분이 처음 보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한도윤과 파트너 김재호 창업 자금 지원. 총 2억 원 투자. 영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도윤의 창업에 돈을 댔다는 얘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차명 신탁 형태로 영진홀딩스 유한회사 설립. 넥스온테크 보통주 18%를 영분이 명의로 보관. 영분은 수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회사가 넥스온테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부나 경기 나빠지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김상욱 회계사한테 연락해. 모든 서류는 그분이 보관하고 있다. 우리 가족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험이다. 영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말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기회를 놓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부는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로 김상욱 회계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김 회계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영분입니다. 남편 박정수와 함께 일하셨던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선생님, 남편이 넥스온테크에 투자했다는 얘기를 오늘 알게 됐는데요. 영진홀딩스라는 회사 말입니다. 전화 너머로 김 회계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셨습니까? 박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번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모님 명의로 된 영진홀딩스는 지금도 넥스온테크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명 신탁 형태라서 실명 전환 절차를 거쳐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영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도 그 회사의 주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18%면 상당한 지분입니다.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차명 신탁을 실명으로 전환하려면 세무서 신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하지만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부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위에게 당한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체면을 운운하며 자신을 내쫓은 그 순간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생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체면이 아닌 제 권리로 맞서고 싶어요. 김 회계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할 서류들도 미리 챙겨두겠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부는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마지막 배려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살라고 했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든든한 보험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 알겠어요. 영부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굽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밤늦도록 영부는 남편이 남긴 다른 수첩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가족의 미래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김상욱 회계사 사무실로 가는 길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10여 년 동안 몰랐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회계사 사무실은 오래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김상욱 회계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 사장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김 회계사는 영분을 의자에 앉게 한 후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안에는 영분이 처음 보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저와 관련된 서류인가요? 그렇습니다.
박 사장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두셨는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김 회계사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진홀딩스 설립 서류, 넥스온테크 지분 매입 계약서, 차명 신탁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실명 전환 절차는 복잡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한도윤 이사가 알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차명 신탁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절차상 하자를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특히 세무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 김 회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시는 걸 보니 영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석 모임에서 받은 모욕, 사위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체면을 운운하며 자신을 내쫓은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회계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서둘러야겠습니다. 한도윤 이사가 사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 돈으로 회사를 키웠는지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절차를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넥스온테크 현재 상황부터 파악해 봐야겠어요. 김 회계사는 컴퓨터를 켜고 넥스온테크의 최근 재무제표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최근 들어 무리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해외 법인 설립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주주동의 없이 이런 큰 투자를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더욱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죠. 김 회계사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모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도윤 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투자들이 회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게다가 일부 계약에서는 자신의 개인 회사와 연결된 거래도 있습니다. 영부는 김 회계사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체면 없다며 내쫓은 사위가 정작 회사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넥스온테크 사무실에서는 도윤이 비서에게 회사 주주 현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사회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비서가 건넨 자료를 보던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요 주주 명단에 영진홀딩스라는 회사가 18%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영진홀딩스가 뭐야? 언제부터 우리 주주였어? 확인해 보니 창업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도윤은 급히 법무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영진홀딩스의 정체를 파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몇 시간 후 법무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사님, 영진홀딩스의 실제 소유주는 장영분 씨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인 장영분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18%나 되는 상당한 지분을 말입니다. 이게 확실한 거야? 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분명합니다. 다만 차명신탁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의결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어제 장모를 모욕적으로 대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장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 민서에게 따졌습니다. 내 어머니, 왜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고? 18%나 되는 지분을 말이야.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럼 어제 왜 그렇게 조용히 나가셨을까? 보통은 화를 내거나 항의를 했을 텐데. 도윤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만약 장모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어머니께 연락해서 확인해봐. 민서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며 짧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도윤과 민서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과 회사 두 전선에서 벌어지는 긴장감이 이들 부부의 관계마저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회계사와 함께 실명 전환 절차를 진행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영부는 매일 아침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세무서 신고부터 법원 서류 제출까지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영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의결권 행사 통지서만 넥스온테크에 보내면 모든 절차가 완료돼요. 김회계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영분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영진홀딩스의 실명 전환 완료 서류와 주주 의결권 행사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네, 내일 이 서류들을 넥스온테크에 보내면 사모님은 공식적으로 18%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됩니다. 영부는 서류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체면이 아닌 자신의 권리로 맞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영부는 집에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일 있을 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비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네요. 하지만 영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윤이 이미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시간 넥스온테크 사무실에서는 도윤이 법무팀장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영분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실명 전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어? 이미 세무서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무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본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차명 신탁 계약서나 지분 매입 계약서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서류들이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알아? 김상욱 회계사 사무실에 원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영분 집에도 사본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법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서류들을 확보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음 날 새벽 영분이 일찍 일어나 의결권 행사 통지서를 넥스온테크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도난 신고 건으로 왔습니다. 영분이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 근처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이상한 점 못 보셨나요? 절도요? 우리 집은 아무 일 없었는데. 그때 영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아두었던 서류 가방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제 가방이 없어졌네요. 급히 집안을 살펴보니 다른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남편의 유품이 담긴 서류 가방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는 넥스온테크 관련 서류들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제 서류 가방이 도난당했어요. 경찰은 신고서를 작성했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귀중품은 놔두고 서류만 가져간 것으로 봐서는 단순 절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영부는 급히 김상욱 회계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제 집에서 서류 가방이 도난당했어요. 뭐라고요? 혹시 넥스온테크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나요? 네, 사본들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김 회계사는 한참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원본은 선생님께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원본은 있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법무팀을 동원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서류의 진위성을 문제 삼거나 절차상 하자를 찾아낼 겁니다. 영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긴 싸움을 각오해야 해요. 그때 영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안 계세요? 민서야, 엄마 여기 있다. 엄마, 혹시 우리 회사 주식 갖고 계신 거 맞아요? 도윤 오빠가 그러는데. 영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고 딸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맞다. 내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거야. 민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영분이 민서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퇴근해 있었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 영분의 지분을 알게 된 후 태도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회사 주식을 갖고 계시다는 걸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어차피 차명신탁이라 아무 권한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실명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영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추석날 당신이 한 말 때문이야. 체면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럼 이제 진짜 체면을 보여줄게.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찾은 게 있어요. 민서는 방에서 작은 USB를 가져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 장롱 서랍판 밑에 넣어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복사해둔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영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구나. USB 안에는 주주간 계약서, 신탁 계약서, 배당 내역, 그리고 도윤의 독단적 경영과 관련된 의혹 자료들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건넨 USB를 받아든 영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예요? 영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서류 가방을 도난당한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려로 더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했으니까요. 도윤아,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영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분은 김상욱 회계사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USB 안의 자료들을 본 변호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정말 귀중합니다. 특히 도윤 이사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변호사는 화면에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해외 법인 설립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거래에서는
도윤 이사 개인 회사와 연결된 의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부는 자료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체면을 운운하며 자신을 모욕했던 사위가 정작 회사 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18% 지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당한 준비가 필요해요. 영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지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단단한 명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만으로 끝내면 또 다른 상처가 난다. 이건 도윤을 무릎 꿇리려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제자리를 찾게 하는 자리여야 한다. 영부는 변호사와 다시 만나 의사결정안을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의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첫째, 도윤 이사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대표이사 해임안은 조건부로 보류하되 가족 회복 프로그램과 윤리서약, 성과연동 체계 전환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배당금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해서 청년과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고 싶어요. 김 회계사가 감탄했습니다. 강하지만 품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주인의 안건이에요. 한편 넥스온테크에서는 도윤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도난 사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장모의 분노만 더 키운 것 같았습니다. 이사님,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보자 도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영진홀딩스 명의로 정식 소집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언제로 잡혔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법정 기간을 정확히 맞춰서 요청하셨네요. 도윤은 법무팀을 급히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야. 더구나 이번엔 아빠까지 개입된 문제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수밖에 없어. 추석날 한 일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도윤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영부는 옥상 텃밭에서 대파에 물을 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여보,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면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때 민서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힘들어요. 뭐가? 도윤 오빠랑 계속 싸우게 돼요. 오빠는 엄마를 이해 못하겠다고 하고 저는 오빠가 잘못했다고 하고. 영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영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다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럼 주주총회에서 뭘 하실 건데요? 도윤이가 변할 기회를 주려고 해. 물론 조건이 있지만. 민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당하면 더 화낼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 볼게.
영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도윤과 한 번 더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영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자. 도윤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주주총회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임시주주총회 당일 아침 서울 하늘에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66년을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여보, 오늘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린 후 영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도심을 지나 넥스온테크가 있는 빌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대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영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주주들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석에 앉아 창백한 표정으로 영분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사회이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넥스온테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주주이신 영진홀딩스 대표 장영분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 영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영분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온테크의 주요 주주 영진홀딩스를 대표하는 장영분입니다. 영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된 박정수 창업 초기 투자자의 배우자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10여 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영분이 준비한 자료들이 투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명 신탁 계약서, 창업 당시 투자 내역, 그리고 최근 도윤의 독단적 경영 관련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부는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한도윤 이사는 제 사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추석 모임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체면이 없다며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체면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복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영부는 미리 준비한 의사결정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도윤 이사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 그날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해임까지는 영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둘째, 대표이사 해임안은 조건부로 보류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예상과 다른 전개였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가족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윤리경영 서약서를 작성하며 성과연동 체계로 경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을 이행한다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윤의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완전히 축출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셋째, 배당금의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여
청년과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영부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앞세워 누군가를 내쫓는 것은 회사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체면은 서로를 존중할 때 생기는 것이지 남을 깎아내릴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정말 제 잘못입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은 없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경영 방식을 보면 체면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주주동의 없이 무리한 투자를 결정하고 이게 체면 있는 행동인가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한 주주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다른 주주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탄식과 감탄이 뒤섞인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럼 영진홀딩스에서 제안한 의사결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영분의 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외부감사 실시, 조건부 해임안 보류, 사회공헌기금 조성 모두가 승인되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분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영부는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게. 회의가 끝난 후 영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지만 영분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복수보다 더 달콤한 것이 용서구나. 영부는 남편의 사진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토요일 오후 영부는 전통시장의 문을 연 작은 반찬가게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넥스온테크 지역 상생 현수막이 걸린 가게 앞으로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깻잎 무침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젊은 직장인 여성이 김세트를 사며 물었습니다. 영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이 비법이야. 집에서 직접 키운 깻잎으로 만든 거거든. 정말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네요. 가게 한쪽 벽에는 청년 노인상 생펀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투자하고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멘토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벌써 20명 가까운 청년들이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바쁘시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영분이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사 임원이 이런 작은 반찬 가게에 웬일인지 신기해했습니다. 도윤아, 일은 다 끝났어? 네, 오늘은 일찍 마쳤어요. 어머님 가게 구경하러 왔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윤리 경영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상담을 통해 진정한 소통을 배웠습니다. 어머님, 회사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도윤이 가게 한쪽으로 영분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외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투명경영위원회도 새로 만들어졌고요. 청년 노인 상생 펀드도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벌써 16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 잘 됐네.
영분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영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조건을 다 이행했잖아. 사내이사로서 실무만 맡는 게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권력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어머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거든요. 영부는 도윤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체면과 권력에만 매달렸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앱이에요. 어머님 가게도 여기 등록되어 있어요. 화면에는 영분인의 정성반찬이라는 가게명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벌써 하루에 30건 넘게 들어와요. 젊은 직장인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반찬을 찾고 있거든요. 정말? 네, 기술과 정성이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날 저녁 영분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한 회장 부부도 참석했는데 이들의 태도도 주주총회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돈댁, 이 된장찌개 정말 구수하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한 회장 부인이 영분이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장독대에서 3년 묵힌 된장으로 끓인 거예요. 식사가 한창일 때 도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영분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추석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욕하고 집 밖으로 내쫓은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영분이 당황해서 도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해. 사과는 충분히 받았어. 어머님 덕분에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체면이 뭔지, 가족이 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한 회장도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댁이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가족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시다니. 며칠 후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영분의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작년 강남 아파트에서의 모욕적인 추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영분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나물들, 손수 빚은 송편, 그리고 장독대에서 꺼낸 김치까지 모든 것이 정성의 결실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김치전 만들어 왔어요. 도윤이 접시에 담긴 김치전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 배운 대로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영분이 한 입 먹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정말 잘했네. 이제 제법 요리꾼이 됐구나. 가족들이 둘러앉은 소박한 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정갈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한 회장도 이번에는 불평 한마디 없이 영분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이 영분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사위가 고마워하니까 장모는 밥을 더 얹어주는 거야. 영분이 도윤의 그릇에 밥을 더 담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먹고 다시 시작하자.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체면 말고 마음으로 살아요. 추석 제사를 마친 후 영분은 혼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요. 복수는 통쾌했지만 진짜 승리는 이렇게 밥상에 다시 둘러앉는 거였네요. 현관 앞에는 청년 노인상 생펀드 안내문과 함께 가족 할인이라고 손글씨로 적힌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체면으로 찢어진 가족의 상처는 책임과 화해로 다시 꿰매어졌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